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죠. 여권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다라는 게 야권의 공세이고 아니다, 산하기관의 일개 직원일 뿐이다라는 게 이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하루에 한 번씩 망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은 물론 야권 대선 후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설화 논란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유력 후보 캠프에서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김영진 상황실장,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이학재 정무특보와 함께 썰전 패널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썰기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뉴스 썰기 계속 주말 내내 지금 정치권 화제가 됐었죠. 이른바 손바닥 왕자, 손바닥 왕자 논란. 왕자, 왕뚜껑 흠도 앞으로는 안 먹겠다는 그 왕자. 복근에 왕자도 안 새기겠다는 그 왕자.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성남 스타벅스 직원들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연결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죠.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무특보인 이학재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의 두 유력 후보의 핵심 인사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신문 방송을 다 해서 두 후보에 관련된 여러 의혹들, 뭐 대장동 의혹도 있고 고발 사주 의혹, 뭐 망언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 측은 계속 경선에서 높은 득표율을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본선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본선 경쟁.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윤석열 후보 측은요? 정권 교체는 윤석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두 유력 후보로 결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양 후보 캠프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강재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재직 당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 존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꼬리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며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유동규라는 행동대장이 혼자 저지른 개인 비리라는 가짜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할 수 없습니다.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는 그 공동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는 일개 직원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뭐 한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그 부정행위하면 제가 관리 잘못했으니까 사퇴해야 된다. 그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장동 특혜 의혹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변수가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일개 직원 또는 행동대장으로 잡았습니다.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핵심 인물입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이다라고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아니다,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주장인데,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간부를 했었기 때문에 또 여쭤볼게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선 캠프는 없었나요? 아예? 네, 없었습니다. 상원 실장님이 뭐 제가 다시니까. 상황실장이고 그 전에도 사실 준비 단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유동규라는 분이 캠프에 연관해서 연락이 오거나 또 그 사람을 거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혹시 김영진 실장님이 핵심이 아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핵심이.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실 때도 측근이셨잖아요. 우리 김영진 실장님이. 당시에는 네. 유동규 본부장을 알고 계셨나요? 유동규 본부장 알고 있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2009년에 아마 그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에 예. 수직 증축 리모델링 관련한 조합의 조합장을 해서 관련 법 개정 및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한 재개발 이 활동들을 1기 신도시 연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산본, 일산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 만나서 그 관련한 법적인 토론회 이런 거 관련해서 조언을 하고 도와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었는지 측근인지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제의 화두입니다. 혹시 뭐 하실 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고는 있었다고 하시면서 되게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업무적인 말씀만 좀 하시는데, 2017년도 그 대선 때, 그때 이제 우리 의원님은 7인의 애 갖고 이재명 캠프에 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때도 우리 그 유동규 본부장이 같이 좀 활동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2017년에도 예. 문재인 후보와 경선을 할 때 경선 캠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는데 해 당시에도 유동규 본부장이 캠프에 오거나 캠프의 공식적인 무엇을 맡아서 했던 적이 없고 예. 실제로 그분이 사실은 정치 바운다리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정치권에 있었거나 아니면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음대에 나오셨고 예. 뭐 음대 나오고도 정치하시면 되지만 그건 아니고 이제 리모델링 쪽에 그렇지가 않으신 게요. 뭐 이건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맨 처음에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당시에 뭐 지지선언도 하고 도우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셔서 기획본부장 하신 거고, 2014년도 선거에도 다시 나와서 도우시고, 그리고 다시 또 선거 때마다 이게 도우시고, 선거 때마다 나오시고, 선거 나오고 또 선거가 끝나면 다시 그 보훈 인사로 해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 측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김영진 의원님이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이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이신데, 그 정치를 한 후보를 놓고 도와주는 분인데, 이 유동규 본부장 모르셨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근이 알고 아니라고 있고요. 얘기하시는 것은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이 했던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2010년에 그 분당 리모델링 그 재건축 조합의 일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사람이고 14년에 도왔고 17년 대선과 예. 18년 도지사 선거 때는 사실 그냥 그러니까 현직에 있었지 제 실제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논의하거나 예.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17년 대선, 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자리에는 없어서 이걸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건 정말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정확히 10년도 선거에 도와서 그게 인연이 돼 갖고 이제 공직을 그렇죠. 맡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러면 14년도에 또 나와서 돕고 다시 성남시장 들어가거든요. 재선거를 도왔죠.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재선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재선을 아까 위한 이제 선거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뭐 정치나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를 그건 이제 제기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측근이라 함은 주요한 정책 현안, 내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건 그런 거고 그랬을 때 17년 대통령 후보 경선, 28년 경기도지사 경선, 그다음에 이번 경선 시기의 준비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참여하거나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잘 알아요. 2019년부터 알아왔으니까. 그리고 성남시장 할 때도 봤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대선 국면에서는 전혀 유동규 본부장이 같이 나타나서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대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셨다고는 말씀하신 거,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재명 지사가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고 받은 그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뭐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움에 주고받은 내용의 성격과 질이 예. 어느 수위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의 영역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로 존중하고 알면서 돕는 그런 사이였다. 예, 아, 전 그런 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2014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두 번째 하실 이재명 지사가 할 때는 그때는 정치적으로도 선거 캠프에 같이 들어서 어쨌든 도왔지만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게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사람이 역할을 할 때 그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 맞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17년 대선 때, 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번 대선 때 전혀 이 경선 이 흐름에 같이 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근데 서로 알면서 예. 하는 관계였다. 이건 정확한 예. 사실인 것 근데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여기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이유도 무슨 선거에 그 참여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이재명 지사의 그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사업에 관여를 했고 또 거기에 이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했냐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논의를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그걸 않나 한번 싶습니다. 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츰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일단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일부 언론 보도에는 이 지사가 동규야 이리 와라. 말을 이렇게 놓고 얘기할 정도로 친했다, 가깝다. 물론 뭐 연배에 따라서 그냥 말은 표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어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 지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직접적으로 관여가 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맞나요? 저는 제가 이재명 그 후보를 한 10여 년 넘게 만나왔지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배가 어리더라도 또는 가깝더라도? 가깝더라도 직책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지 그렇게 그냥 다 하는 얘기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하고 선후배 사이고 한 나이 터울이 있지만 그 대학 선후배죠? 예,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말을 놓는 형태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법조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좀 특징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심하는 측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봤던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충분히 그렇게 부를 만큼 전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진짜 이 공직 활동을 전혀 안 했던 분이 음대를 졸업하고 또 리모델링 조합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주 초고속으로 선거에 도왔다는 이유로 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고 또 다시 이제 나와서 또 선거에 돕고 또 이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고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사장의 직무대리까지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관광공사에 사장까지 하고 이게 뭐 차관급이라고 하는데 10년 만에 이게 고시 출신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서로 간에 신뢰나 정치적인 어떤 동반자나 서로 간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적 한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으니까 이준석 대표도 정치 10년 만에 30대 후반에 103명의 야당 국회의원의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왜 다르냐면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그 분도 예. 자기 나름대로 달란트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럼 이준석 대표는 10년 만에 정치판에 와서 103명의 국회의원의 당대표가 될 수 있고 유동규 씨는 들어가서 본부장이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건 어느 나라 논리입니까? 그거는 왜 다르냐면요. 측근이 아니냐를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학 전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있어서. 능력을 있는 거지 아니냐. 이제 제 말씀 그렇죠.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이준석 대표는 이것을 본인의 어떤 포부라든지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원들이 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만드는 것이 좋다 해갖고 이거는
이 투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여론조사 이렇게 했지만 그런 민의에 의해서 된 거고요. 민의와 당심에 의해서 된 거고, 이 지금 유동규 씨가 지금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어느 자리에 오르는 것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의 발탁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르죠. 예. 어딜이 어떻게 저는 제가 이준석 보기에는 대표하고 주장이고. 저는 비슷하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재건축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의원님께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을 하셨잖아요. 예. 초창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처럼 그 무슨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차장, 체육관, 운동장, 그다음에 주변 시설 그 관련한 부분들을 그 관리하고 유지 운영하는 거를 주 업무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거고 그 나름대로 자기 그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조직 내에서 발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하게 된 거지. 정말 거기에서 일을 못 하거나 뒤처지거나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가깝더라도 뭐 그런 사람을 쓸 수 있을까? 지금은 구속됐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일에 대해서는 뭐 성과를 그렇죠. 보여서 그 당시 자기가 일은- 승세지 그 않겠냐 당시 이런 일은 얘기. 제가 그렇지가 보기엔- 않은 게요. 제가 일단 뭐 요거 한 아니, 말씀만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자기 일을 그 조직 내에서 충분히 수행했었던 부분들이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임명을 했겠지. 그- 제가 뭐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거나 예. 유동규 본부장에 관해서 적절한 업무 평가에 따라서 그 직위를 준 거나 차이가 있나요? 아니 그게 완전히 다른 게요. 그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특히나 지금 경기도에서 그 관광공사 사장하고 할 때에는 거기 경기도의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잖아요. 경기도 의회 의원. 예, 의회 의원들이 아까 이게 다 많은 그 조직 내에서 인정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유동규 씨가 그 고위직에 가는 것은 많은 어떤 그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신임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특별한 관계가 두 있는 거죠. 캠프에 이재명 캠프 상원실장인 김영진 의원님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무특보인 이학재 전 의원님의 주장은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돈을 안 받았다면 여기에서 당사자는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자가 돈을 안 받았다면 측근, 얼마나 가까운 측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측근이냐 아니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 뇌물이 핵심이다. 이재명 지사가 돈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측근인지 아닌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웃기는. 왜냐면 이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계속 아. 이재명 후보가 예, 예. 관리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왔기 예. 때문에 이제 먼저 김어준 씨가 무슨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방송이잖아요. 예, 그런 분이 무슨 돈을 안 받았으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얘기고요. 이분도 이분의 주장이죠. 예. 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지금 우리가 수사를 지금도 수사 과정이기도 하고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특검을 통해서 하자 이러고 있는 거고요. 또 만에 하나가 아니고 가령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돈을 직접 안 받았는지 무슨 쓰리 쿠션으로 해서 받았는지 또 돈 대신 다른 명목의 대가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예를 어차피 들어서 뭐 돈과 같이 받은 뇌물로 간주가 되지요. 만일 그럼요. 그렇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무슨 지금 여러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초호와 그 변호인단을 구성해갖고 이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안 늘어나고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다란 국민적 의혹이거든요. 과연 거기에 누군가의 이 금전적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그냥 무슨 직접 돈 받은 게 이론도 없으면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김어준 방송인이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방송인도 그냥 개인이 아니거든요. 예. 공인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저는 겁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뇌피셜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돈을 받았다라고 딱 목표를 잡아놓고 나머지 문제를 다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31세 된 아들이 6년 근무하고 50억을 받은 것. 퇴직금으로 받았죠. 그다음에 예, 예. 이번에 기소됐던 내용에서 유동규 그 전 본부장이 누구가 준지는 모르지만 5억을 수리했던 것.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박영수 특검의 그 친인척이 100억을 받았던 것. 이게 현재 확인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주범이다라고 얘기할 거면 예. 연관된 부분들이 좀 나온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고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나머지 변호사 비용 관련해서는 그거는 누차 이전에 그 송도한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듯이 예. 30명 중에 수십 명은 전부 민변의 변호사로서 한마디로 탄원서적 연명부에 사인을 한 거다, 해준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것은 민변 회원인 이재명 변호사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전직 민변 회장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해줬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변호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제공을 해서 재산이 한 3억 원 줄어들었다라고 명확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예. 그 그런데 제가 주제가 보기에는 아니니까요. 근거 없이 계속 그렇게 카더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 그래서 잠깐만 제 말.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보기에는 제가- 수사를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은 김어준 씨가 얘기한 건 뭐 그 말이 맞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 책임이나 여러 가지의 지금 사실은 관리 책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 책임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만약 이 지사 말대로라면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면 그 관리 책임의 무게는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황은 없잖아요. 아직 뭐 전혀 뭐 아직이나 별로 부적절한데 현재 정황은 없으니까 그러면 측근이 일단 돈은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약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없을 때 그럼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을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현재. 근데 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지 업무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실수나 예. 과실이나 비리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이제 유동규 씨가 나중에 사장 직무대리까지 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무슨 설계했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과도하게 특정인들에게 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비리입니다. 이 비리가 이재명 지사가 이 설계를 본인이 했다고 이미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예. 또 이 산하 기관이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할 때에는 다 정관상에도 그렇고 제가 아까 기초자치단체장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이거는 한 뭐 2~30억짜리만 해도 다 그 시장의 결심을 받아야지 다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설계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된 거는 이미 뭐 뇌물수와 배임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관련이 된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지 돈을 직접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도의적인 책임, 관리 부실의 책임만이 아니고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저는 그런 맥락이 한다면 제가 보기 임진왜란 때 원균이 일본 수군하고 싸워서 졌고 배 열 척분이 안 남았잖아요. 그럼 선조가 책임지고 임금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곽상도 의원이 어떤 연관인지 이준석 대표 어떤 연관으로 된지 모르지만 50억을 받아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로 됐으면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표를 그만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금품수수가 있고 뇌물이 있다면 계좌 추적이나 아니면 뭘 통해서 확인해서 나오면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이나 아니면 뭐가 하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가 받지 않았냐, 받지 않았냐, 받지 않았냐 관심법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보면 예. 몰랐거나 이 관계가 없다고 잡아댈 성질이 일단 아니라는 거고요. 아까 곽상도 의원이나 뭐 박영수 특검 뭐 얘기 나왔는데, 아니 그거는 우리가 누굴 봐주고 뭐 누가 우리 편이고 막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엄정하게 해서 그게 이 편이든 내 편이든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이것은 올바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검찰총장 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진짜 이 검찰권을 행사해 갖고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특검을 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김어준 진행자가 했던 부분들은 그런 개념에서 정말 김영진이 아니면 이학재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잘 아시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확인되면 저는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저희도 방법이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부족하면 특검하세요. 예. 전 특검 찬성입니다. 예. 수사를 빨리 하고 예. 진행해서 부족하면 특검을 하자. 근데 지금 특검 주장은 예. 계속 진범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진범으로 가고 왜- 그 진범으로 가는 수사를 막고 있어요. 예. 왜 막아요? 아니 왜 막는 거 아닙니다. 왜 이게 국민의당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동규가 유동규에서 구속되고 다음에 다 했는데 김만배, 그다음에 예. 뭐 박영수, 곽상도, 원유철 다 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점점 중심으로 가고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왜 방해를 해요? 자, 그게 아니고요. 이해를 안 되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제가 여론조사 그 조사한 걸 보니까 이것도 뭐 읽어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그런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국민들의 제가 나중에 그 예. 여러 기관은 예. 확인해드릴게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국민들의 한 3~4%가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는 얘기예요.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그 절반도 안 돼. 5~6%밖에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하는 거, 경찰은 지금 늑장 수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불신을 좀 받고 있고, 검찰은 또 철저하게 무슨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 2시간이나 얘기하고 핸드폰도 뭐 던졌느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검찰이 하는 것보다는 특검에서 엄정하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예. 거고요. 또 이제 알겠습니다. 이걸 방해하지 않는다는 지금 뭐 것이 특검 얘기는 사실 많이 나온 얘기여서 아니요, 그 양측의 주장을 제가 방해하지 정리하면 않는다는 예. 것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국회에서 특검을 의결하면 14일 내에 이 특검을 임명해갖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특검한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야 이거 부실 수사했다가는 나중에 다 뒤집히겠구나 해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 이걸 늦추려고 안 특검에 받으면 대해서는 뭐 얘기 많이 했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오히려 정치 공세고 지금의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고 검찰 속도 내고 있는데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시고, 윤석열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야권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현재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더 수사에 나서는 게 맞다라는 의견으로 사실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 요 얘기만 할 수 없어서 윤석열 후보 측도 좀 얘기를 해야 돼서 두 번째 주제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구설수에 가장 시달렸던 건 도리도리도 쪽발도 아닌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매일 말 실수가 나오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1일 1만 원이란 비판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급기야 이번엔 당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윤 후보는 이번에도 의도가 왜곡됐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의도가 좀 자주 왜곡되는 모습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하루에 하나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많이 이제 방어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부산시당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위장당원이 많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의도가 왜곡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땐 뭐가 어떻게 왜곡됐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왜곡됐다는 건가요? 예, 이제 워딩은 딱 그대로 있던데. 예, 그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이제 경선 과정에서 예전에 예. 이제 드루킹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그 여론을 왜곡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관의 개입에 의해서 선거가 이 왜곡되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을 이렇게 그러면 당원 가입이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 예.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예. 많이 있는데 혹시 위장 가입지 이제 그러니까 역선택을 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경각심을 갖자 이런 의도인가요? 원래 의도는? 그 이제 뭐 이 우리 당원들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그 일반 이 뭐 여론조사도 있고 예. 뭐 했을 때 우리가 뭐 당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역선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해서 당의 진정한 후보를 뽑자 뭐 이런 측면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 저는 저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 한 6개월뿐이 안 되셨고 실제로 입당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 정당에 가입해서 당비를 낸다라는 것은 대단한 이 자기 의사결정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본인께서 이제 경험했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반영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발언하기 전날에도 본인이 당대표가 돼서 젊은 20, 30대 그리고 호남에서 과거에 0.4%에서 한 3, 4%로 당원이 늘어나서 당의 확장, 그다음에 중도 확장을 했다라고 표명을 했는데 그것이 다 위장 당원이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는 대단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대단히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세 번째는 현재 이제 사실은 추격을 당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쫄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좀 쫄린가요? 아니, 그런 게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윤석열 후보 될까봐 쫄리는 거 아니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2등 후보 홍준표 후보가 세게 압박해오고 지지율 격차를 좁혀가니까 그런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 1등 후보가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 그런 게 다 함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발언이 예. 잘못됐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이학재 의원님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준석 후보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예, 예. 그 상대 후보 측에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대단히 불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때 크게 불쾌해하는 것 같지는 그렇지 않던데.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뭐 저는 오히려 야 이거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친한 거 아니냐 생각할 정도로 지금 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는 아주 뭐 사이가 좋고요. 그건 또 이학재 의원님이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리고 저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 하고 또 이 발언의 의도를 왜곡해서 이 공격을 일삼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그러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저희는 사실은 모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번에 이걸 가지고 뭘- 김재원 국회의원께서 우리 선거인단에 참여를 해서 추미애국을 찍었다 막 그런 네. 다음에 나오지만 그런 식의 개입은 안 합니다. 사실 그건
정당에서 상도이거든요. 예, 각 예,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서 지지하면 되지. 뭐 시간 내고 돈 내서 거기 가서 입당하고 다른 사람을 찍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예.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 그건 일단 이제 김영진 책임당원 의원님 하려면 같은- 돈 내야잖아요. 당비도 내야 당비 되고. 내야 됩니다. 예. 김영진 의원님 같은 분은 뭐 전혀 뭐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 높아요.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제가 뭐 거론을 안 하겠 특정인을 거론을 안 하겠지만 타 후보가 월등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 우리는 우리 당의 후보를 뽑아갖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하고 이 겨뤄야 되는데 실제 본선 투표에서는 자기 지지자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선에서 이런 역선택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이런 예.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그래서 원래 있습니다. 저희가 예. 이 주제로 잡은 거는 이제 뭐 당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니까 역선택 이 문제는 내부의 문제니까 지금 야권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계속 말실수를 하는 게 요거는 그러면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는 지금도 그 전에 사실 이제 저는 왕자도 있었고요. 이번 발언도 사실은 역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예. 약간 좀 많이 나간 거라고 봐요. 아이고. 위장당원이라고 하는 분. 왜냐하면 역선택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사실은 항상 주의해서 보고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위장당원까지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 발언들의 형식들이 항상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왕자 관련해서 그랬고 또 뭐 과거에 뭐 120시간 노동제라든지 예. 두루두루 했던 부분들이 그 약간 그 현재의 그 현실과 국민들의 보편적인 그 생각과 판단들과는 약간 좀 그 다른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1인 1 망언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뭐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면 홍준표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거는 서로 검증 과정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선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인정을 하는 듯하면서 막판에 디스하시고. 절대 아닙니다. 김영진 의원님이 이제 실제 방송 정직으로 나오는 건 썰전 유일한데 예. 이렇게 싹 아유 뭐 잘하십니다 하면서 내부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예, 않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진위가 왜곡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죠. 예. 그래서 더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발언도 좀 신중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다 보면 압니다. 이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거만 딱 가지고 그것을 어떤 정치적 공격 포인트로 뭐 저희가 사실은 뭐 당 내에서도 지금 당내 경선을 하고 있으니까 당 내에서도 그게 야 이거다 싶어갖고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고 뭐 민주당에서는 십자포화를 쏘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후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진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이 정치 발전에도 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우리 저 이재명 지사가 뭐 남의 말 실수한 거 그런 정도 갖고 또 얘기할 형편은 아니잖아요. 본인의 그 말과 관련된 그러한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예. 좀 뭐한데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방송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본인도 그런 말과 관련돼서 엄청난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정책 대결을 하고 예. 그 말꼬리 잡지 않고 그렇게 갔으면 꼭 그렇게 좋겠습니다. 가길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정치인들의 말이 사실은 공감과 소통인데 예. 그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생각하기에 보면 예. 그 맥락과 흐름에서 좀 그 차이가 있을 때 그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죠. 예.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런 면이 있었죠. 있고 그거는 뭐 제가 정치하는 분들 속에서
대단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지점인데 맥락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예. 근데 그 맥락을 설명하려면 1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앞선 대장동 의혹 주제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좋은 소재여서 윤석열 후보 측 공격 소재로도 이걸 가지고 왔는데 다 이해한다고 하셔서 일단 과정이니까요. 예. 정치인이 되는 과정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두 의혹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오늘의 주요 정치인들의 독한 말들, 썰픽을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시죠. 후원금으로 갈비에 과태료까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약 1억 원으로 갈비도 먹으러 가고 과태료도 내고 마사지 샵도 갔다는 겁니다. 자, 일단 윤 의원은 언급된 것들은 공적 업무나 복리후생 비용으로서 공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2위 보겠습니다. 쥐업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의 조국 수홍 발언에 화가 많이 난 걸까요? 홍 후보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당 해체하라고 말하던 놈 아니냐. 속이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저팰 수도 없고. 하태경 후보는 막말 본색이 여전하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홍 후보가 TV토론에서는 부드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쥐업할 수도 없다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계속 참고 있는 모습인 걸까요? 1위 보겠습니다. 내 픽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해 역선택 논란을 띄웠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결국 민주당 경선 투표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역선택은 아니라 잠깐만요. 그 전에 진짜 좋아하는 후보를 투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뭐 민주주의 아니 원리 저는 그때 안 당시에 하니까.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고 예. 그 마음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노력을 해봤지만 민주당 경선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위장당원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세 가지 주제를 봤는데요. 이혁재 의원님은 뭐 하나를 정해서 촌철살인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 예, 내 픽은 추미애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본인이 진심으로 추미애 후보를 좋아해서 찍었다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재원 그 최고는 정권 교체를 정말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미애 후보를 좋아하는 것이다. 예. 역선택이라고. 정확한 역선택이시네요. 그래서. 예. 그게 역선택입니다, 의원님. 아니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를 좋아한다고 했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몇 번이나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추미애 후보가 정말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추미애 후보를 더 좋아하는 거죠. 예. 저는 그러면 예. 저는 2번입니다. 쥐업할 수도 없고. 지업할 수도 없고. 야. 제가 보기엔 그 말씀 들으면은 홍준표 의원님의 그 사법고시 동기가 추미애 의원입니다. 같은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둘이 아주 친하십니다. 예, 그런데 쥐업할 수도 없고 이게 보니까 홍준표 저는 의원님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2017년 대선 때 그 이 하태경 의원과 다른 분들은 바른정당이었잖아요. 거기 후보였고 또 우리 홍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는데 참패했고 그리고 그런데 바른정당에 있었던 하태경 의원은 이리저리 어리저리해서 미래통합당에 들어와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고 본인은 그 어려운 시기에 자유한국당을 지키면서 대선 후보 나가서 했는데 공천도 못 받아서 정말 무소속으로 돼서 그 양산에서 하려고 하다가 대구로 가서 공천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낭인 생활을 한 1년 반 했지 않습니까? 그 이런 사실 정치의 과정을 보면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좀 자중하라. 하의원도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왔는데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그냥 들이대고 막 그 비판을 하니까 그런 과거의 심정에서
도저히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그 심정을 그렇게 쥐어팰 수도 예. 없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말에 엇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두 분께서 정치인들의 말이 맥락이 오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의 장점은 맥락이 오해될 게 없어요. 심정이 그대로 너무 직설적으로 잘 드러나셔서 직진이죠, 직진. 직진. 예, 쥐어팰 수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썰전 라이브 부분 개편으로 뉴스 썰기 오늘부터 룩도 좀 바꿔보고 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앉아서 하기보다는 서서 각종 재료를 썰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도 서서 좀 더 생동감 있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이슈, 첫 번째 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법인데? 앞으로 저희는 이제 왕뚜껑 라면도 안 먹을 거고요. 안 배에도 됩니다. 볶은 왕자도 안 새기겠습니다. 네. 자, 대변인의 왕도는 없다. 네. 왕의 방점이 찍혀 있네요. 자, 왕도, 그러니까 흔히 쉬운 길, 공부에 왕도가 없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번엔 대변인엔 왕도가 없다라는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네, 그 대변인은 바로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지금 연휴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이른바 왕자가 써 있었다는 논란이었는데 바로 좀 보겠습니다. 지난 1일 날 5차 5번째 TV 토론 당시에 처음으로 그게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캠프 측에서는 그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바로 또 발견이 됐었죠. 앞서서 그 전에 3차와 4차에서도 저렇게 손바닥에 비슷한 자국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었죠. 어쨌든 논란의 핵심은 먼저 왜 썼느냐 일가인데 자, 윤 후보는 토론을 잘하는 할머니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라면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술이나 무속신앙 같은 의미는 없다라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접 본인이 해명을 했었죠. 자, 그 동네에 사는 열성적인 그 지지자 할머니들이 직접 써주신 것이다. 그 지지하는 마음 때문에 지우지 못했다. 이렇게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윤 후보 자택은 서초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비가 좀 심하다. 경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좀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라는 반응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할머니들은 같은 동에 사는 할머니들인데 할머니들이 그러면은 많이 나올 수도 있느냐 뭐 이런 반론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반론이 있는데 민주당의 비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갈 때마다 그 같은 동네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집 나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서 3번씩이나 써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단순한 응원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은 왕이다. 이런 뭔가 제왕적인 인식을 가진 주술적 표현 아닐까? 이런 반론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집중 조명,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야당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란 말이죠. 거기다가 TV 토론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또 저렇게 국민은 왕이다가 아니라 그냥 왕자를 썼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어떤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평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경기신문 만평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게임이 하나 나오죠. 달고나 게임이라고. 저 글자대로 잘 따야 되는데 잘 못 따버리면 탈락하는 맞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게임인데 뭐 왕자를 저렇게 따고 있는 모습의 이런 패러디도 나왔고요. 또 오늘 새로 나온 이야기들이 혹시 윤 후보가 이른바 셀프 부정 만드는 법의 그 유튜브 채널을 본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왔어요. 자, 이게 보시면은 그 무속인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합니다. 셀프 부적을 만들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오른손에 그러니까 왼손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글자를 쓰는데 주로 왕자는 언제 쓰냐? 말빨이 달리거나 또 가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가야 될 경우에 쓰면 된다. 라는 식의 어떤 유튜브 채널이 뒤늦게 화제가 돼서 지금 상당히 구독자가 늘고 있고 보신 것처럼 기사화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성대 기자의 손에도 살짝 보이는데 석삼자가 써 있는 거 아니죠?
예, 저도 한번 이거 실제 지워지는지 한번 써봤고 몇 번 했는데 네. 참고로 저희 회사 그 비누로는 좀 잘 지워지긴 하더라고요. 어. 이거 왕자는 아니고 석삼자입니다. 석삼자. 왜 석삼자죠? 네, 저희 그 썰던 라이브 시청률 30%를 기원하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30%요? 예, 3% 아니고 30%. 네. 가능할까요? 자, 어쨌든 왜 썼느냐도 논란이지만 해명 과정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캠프 측은 왜 안 지웠냐라고 물어봤더니 손가락만 씻어서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화제가 좀 됐습니다. 해명도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보통 그 방역 때문에 그 손 소독제 바르게 돼 있잖아요. 닦잖아요. 그럼 웬만한 거 지워지잖아요, 사실.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렇게 손을 씻는 게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씻었다는 얘기죠.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김용남 대변인도 농담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농담성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이런 해명이 어떻게 비춰질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바로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 이번 논란은 윤 후보보다는 윤 후보 캠프의 대변인들의 어떤 리스크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윤 후보보다도 그 왕자 논란 이런 거는 그 대변인단이 참 한 3-4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종편 패널 활동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런지 좀 후보와의 정확한 확인보다는 즉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 나와도 3초 내에 답해야 되는 게 버릇이거든요. 예. 그거 지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당 대변, 그 선관위, 그 선거 캠프 대변인이. 김용남 대변인. 어쨌든 뭐 앞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뭐 조선시대 왕이나 쓰던 표현들을 쓰면서 전근대적 인식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윤 후보가 아예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보여준 마당이라서 대선은 사실 국민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선거잖아요. 근데 그런 왕자를 쓴 전근대적 의식을 가진 사람 뽑는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주제 바로 가겠습니다. 화천대유 건은 지금 어디든지 지금 다 엮여 있어요. 자, 화천대유는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나 있다. 예. Everywhere. 자, 국감 이틀째 이제 대장동으로 곳곳으로 파행되고 있고 환노위도 지금 파행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국감 이틀째인데 상당히 모든 상임위들이 많이 파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그 검찰 수사나 특검의 이슈가 되고 있는 법사위나 또는 지자체인 경기도나 경찰이 피감기관인 행안위 이런 데는 어떤 이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파행이 될 거나 뭔가 정쟁이 나올 수는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천대유랑 크게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파행이 됐습니다. 자, 지적이 나왔죠. 연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웅 의원 최근에 고발사주 의혹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최근 최초로 오늘 그 언론 공개석상에 섰는데 이 김웅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생뚱맞게 화천대유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천대유 건은 지금 어디든지 지금 다 엮여 있어요. 성남 대장동에서 송전탑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갔어요. 화천대유 측이 민원인을 상대로 고발이 들어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웅 의원을 참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자, 고발 사건이면 환노위가 아니라 법사위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뭐 대선이 있다 보니까 국정검사 시작을 해도 날카로운 질의응답 대신에 지금 정쟁만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대장동 이슈와는 관계없이 파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방송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과방위인데요. 자, 과방위에서는 오늘 방송이 국감을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그 현안 보고가 길어지다 보니까 야당 간사가 그만 좀 해라 이야기를 했다가 자, 여당 위원장이 아니 합의된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만을 제기하냐 자, 이러면서 큰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듣고 가시죠. 아니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가 없게 이거 뭐하는 꼴들이야? 이 사람이 지금 또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뭐가 지나치게 하니까 좀 뭐하는 거야 지금? 지금 어디다 감을 지르는 거예요 또? 이 위원장이 진짜 버르장머리가 있어야지. 아니 최장 버르장머리가 있어야지. 그만하세요. 정리하세요. 그만하세요.
자, 결국 이렇게 싸우다가 회의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만에 정회를 했고 정회가 끝난 이후에는 위원장과 야당 간사 박성중 의원이 둘 다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내용을 들어봤지만 서로 뭐 반말 싸움을 할 정도로 심각한 쟁점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야권, 여권 할 것 없이 정말 좀 뭐랄까요 분위기가 좀 더 고조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 국감에서 이런 모습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뉴스 썰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얼마 전 전국 스타벅스 지점에서 리유저블 컵데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반응이 폭발하면서 일부 지점에서는 대기 음료가 650잔이 될 정도로 손님이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 이벤트를 계기로 파트너라 불리는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 등의 이유로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 스타벅스 매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파트너, 그러니까 직원분 한 분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현직 스타벅스 파트너 겸 유튜버로서 현재 바리스타로 2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좀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사측에서는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이번 사태에 대해서 파트너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요. 지난달 28일이었을 거예요. 운이 좋게도 저는 이제 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저와 함께 일했던 파트너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제 그야말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객들의 줄은 포스부터 정문까지 길게 서 있고 고객에게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린다고 안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음료의 대기 잔수가 150잔 이상이 밀려 있었고 이제 다른 일부 매장은 만들어야 할 음료가 650잔 이상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주셔야 할 것이 이제 사실 리유저블 컵 행사 때문에 파트너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잦은 프로모션과 굿즈 이벤트,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그동안 골마웠던 것이 터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사측의 업무 강도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또 7, 8일에 트럭 시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시위에 직접 참여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시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했지만 이번 트럭 시위는 사측에서 우리 파트너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골마서 터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시위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트럭 시위 관련 뉴스 댓글들을 보면 뭐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 일할 사람 많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다른 곳으로 이직하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던데 그런 댓글들로 인하여 이제 많은 파트너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이런 서비스 업계의 현실은 스타벅스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 1위인 스타벅스가 시위를 통해서 파트너분들의 입장을 헤아려 준다면 아마 이제 다른 서비스직의 근무 환경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무 환경이 달라진다면 감정 노동자로서 억지 미소 짓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진심으로 친절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우리 시위를 지지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아르바이트를 거쳐가면서 좋은 경험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사측의 이런 입장문도 나오고 변화가 있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시위는 여전히 진행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네. 직영점에서 일하보니 항상 본사가 정해주는 무리한 스케줄과 매뉴얼대로만 일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 매뉴얼이라는 올가미에 사로잡혀서 이제 우리는 기계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라인드 댓글에 올라온 하나의 글을 대표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휴게 공간을 보장해 주세요. 조선시대 머슴 소똥 앞에서도 밥을 안 먹을 건데 왜 21세기 근로자가 대걸레 앞이라고 밥을 먹어야 합니까? 회사에서는 플로어를 휴게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답변은 궤변이라고 한 분이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지금 스타벅스에서 파트너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2년이 좀 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입사했을 때와 지금까지 여태까지 일하면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항상 이렇게 업무 강도라든가 손님들이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럼요. 그때 이후로도 항상 이런 불편함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각기 다른 이름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여름과 겨울에 각각 한 번씩 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일단 이 두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우리 파트너들은 이런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 외에 따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프로모션이 시작하기 전마다 최소 2-3시간씩 정도를 회사에서 공개하는 아카데미를 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매장에서는 이 파트너가 잘 숙지를 해왔는지 음료 레시피, 푸드, 원두, 이벤트들을 테스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2-3시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테스트에서 항상 실패하여 재시험을 보곤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근무의 시간에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를 숙지시키고 매장에서 테스트를 보는 행위가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이벤트 속이라고 이제 이벤트라고 불리는 이벤트들이 매주 줄줄이 있어서 출근하기 전에 회사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고 숙지를 하고 와야 됩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파트너들의 과도한 업무량까지 증가되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그동안의 불만과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좀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사실 본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스타벅스 코리아가 신세계 계열이다 보니까 임금과 복지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박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탑프렌치나 비해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업계 최고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업무 강도나 근무 환경에 비해 임금은 낮다는 말을 많은 파트너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를 기준으로 30분간 무급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쉬는 시간도 한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쉬어야 하는 매장들이 많습니다. 이 공간에는 이제 신발장과 대걸레 같은 것이 있음에도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회사의 송 데이비드 호섭 대표님이 개선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인께서 실제로 느낀 스타벅스 코리아의 임금과 근무 환경은 굉장히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내가 아는 노동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름에 이제 겨울에 하는 프리퀀시 이벤트 때 과로로 인하여 쓰러지는 파트너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제가 일하는 매장을 방문을 하시는데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왜 그런 임금을 받고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스타벅스가 업계 1위이긴 하지만 이런 퇴사율도 높다는 것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카페 업무가 손님이 없을 때는 쉬지 않냐고 말을 하시겠지만 손님이 잠시라도 없으면 일일 청소, 주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업무 강도와 고객에게 친절함은 반비례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매장마다 친절 점수를 매일 공개하여서 고객에게 친절해야 된다고 이제 감정 노동을 강요합니다. 한번 스타벅스에 가서 파트너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스타벅스 파트너가 단지 직원이 아닌 우리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그 누구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닦고 움직이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파트너들이 계속되는 업무로 인하여 주부습진의 다리 통증 같은 직업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오랫동안 일을 하려고 입사를 했다가도 업무 강도 때문에 몇 개월 안 돼서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사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가 이번 행사가 어쨌든 환경을 위하는 그런 의미로 리유저블 컵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요. 개인적으로 이벤트 취지만 놓고 봤을 땐 이런 환경 이벤트는 나쁘지 않다고 보나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스타벅스는 2025년부터 일회용 컵을 매장 내에서 아예 중단한다고 했었는데 그 중단하는 시기에 맞춰서 리유저블 컵 이벤트를 했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만한 이벤트가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리유저블 컵을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처럼 컵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일부 고객들은 리유저블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넣거나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공받은 리유저블 컵을 모든 고객들이 한 20회씩만 사용해줘도 좋은 환경 이벤트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벤트 취지와 다르게 그렇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벅스에서 근무하고 계신 현직 파트너와 현재 고려한 상황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는데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녹아내려 언제나